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메타버스 공식 일정에 앞서 전주 MBC와 단독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대담을 가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되신 이후에는 첫 전북 방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북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들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전북을 저희가 이제 순회를 다닐 때 아주 약간 저희도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수도권 중시 정책 때문에 지방이 피해를 보는데 이제 전북도 그 중에 하나고, 또 과거 한때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호남 영남 차별 정책을 펼칠 때 호남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호남 중에서도 전북은 또 일종의 소외감을 가지는 이게 삼중 차별 의식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전북이 저발전 상태인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 역시도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초반에 우세를 유지하시다가 열세를 보이는 결과들도 나왔고, 또 어제는 네. 조금 더 앞서시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를 혹시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우세를 점할 때는 저쪽이 경선 중이어서 이제 다 모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경선 직후에는 컨벤션 효과에 더해서 이제 그쪽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박빙 열세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정상 상태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혁 민주 진영은 사실은 이제 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쪽 편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로는 힘이 센 소수들이죠. 소위 기득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게 정상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염원도 잘 받아 안고, 또 우리 국민들께 희망도 드리고, 더 유능한 정부로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또 지금 3기 민주정부권은 완전히 좀 다른, 완전히 아니고 다른 더 유능한 정부로, 또 성과를 내는 정부로 국민의 마음에 더 부합하는, 더 기민하게 반응한 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아마 좀 이렇게 넘칠 수가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될 테고, 저희 기대로는 그게 선거 직전에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선거에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앞서 대통합, 대사면 문제를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호남에선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네.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정동영 전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 당을 떠났던 인사들이 네. 계시고, 또 무소속 뭐 이용호 현역 네. 의원도 계시고요, 단체장분도 계시고요. 이 문제가 혹시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됐고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이제 대통합 대사면 얘기는 이제 제가 당에 요청한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조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되고, 그래도 박빙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분열, 갈등은 곧 패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분열과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당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이제 부정부패 사범이라든지 뭐 파렴치범 같이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뭐 생각이 좀 다르거나 정치 상황 때문에 갈라졌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재나 부담 제한 없이 다 복귀한 다음에 내부에서는 또 차별 없이 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통합이고 또 진정한 사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많은 민심 들으시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는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득권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선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뭐 경제나 일자리 이런 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지역 대학들마저 쓰러지고 있어요. 교육과 문화까지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 사실 구호는 난무합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서 이제 발전하고 이제 지방이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은 것은 뭐 국제적 추세 같은 것도 영향이 있긴 한데 주로는 국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원이 부족할 때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다 집중 투자하고 또 지방에서 농촌을 분해해서 도시의 노동자로 공급해야 되니까 농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도시 노동자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고가 정책을 취하면서 농업이 중심이 된 지방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또 국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균형 발전이 과거처럼 그냥 배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지방은 소멸하고 이제 수도권은 과밀해서 폭발하는 이 양측의 위험이 동시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어요. 그러면 균형 성장 또는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뭐냐? 결국은 국가의 재원과 에너지와 역량을 지방에 우선 투자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도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기관을 다 북쪽으로 옮기고 북쪽은 세금 수입은 별로 없지만 SOC 투자는 북부 지역이 50% 더 많게 6대 4로 이렇게 배치하고 또 예산 배정에서도 북부 우선하고 또는 정책 결정이나 기업 유치나 3단 개발에서도 북부 우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남북 간의 균형이 조금씩 이제 회복돼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이 정치적 의식 수준을 믿고 예를 들면 재정 배분, SOC 건설, 교육기관들의 배치, 또 거기 더해가지고 생활문화시설의 투자, 뭐 예를 들면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방에 좀 우선권을 주고 지방의 비중을 늘리면 자연히 저는 균형이 회복돼 갈 거라고 보고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재정 배분에서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거. SOC 투자에서도 서울 강남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 중심으로 투자하는 거. 또 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도 똑같은 국립대인데 서울에 있는 국립대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이러면 이제 학교가 잘 되고 또 기업 활동을 하기 쉽도록 세제의 지원도 해드리고 예를 들면 산단도 싸게 공급해드리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치면 저는 지방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전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공약이나 비전들 갖고 계시죠? 전북 그냥 전체 크게 본다면 전북은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충분히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들의 해상 풍력이 매우 잠재력이 큽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또는 뭐 조력 아니면 풍력 이런 발전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 서남해안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충분히 투자하면 또 뭐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클러스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좀 이따 가보게 될 식품 클러스터 전북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또 탄소 중심 지구와 탄소 중심 산업이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뭐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특화 지구. 뭐 이런 것들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내면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 중심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공의대
뭐 설립이나 또 금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금산조선소 재가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현안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이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금융 중심지 문제는 사실 부산이나 서울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화된 자산 운용 관련된 부분은 이 전주를 중심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의대는 지금 이제 그 의료계 반발 때문에 지금은 약간 정치돼 있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공의료가 워낙 부족한 데다가 또 의료 인력 수급이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어서 꼭 해야 될 일이라서 저는 뭐 결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이게 민간 영역의 일이고, 이 조선 경기가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소형 특수선박 중심의 그 조선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수주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측과 좀 협의를 좀 해서 군산 조선소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민간 영역이라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그 외에 좀 다른 대안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 해상 풍력 발전하고 좀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좀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